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광주 갑입니다. 광주 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님 사무실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바빠야 될 시즌인데 요즘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의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바쁘실 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병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온 건 저였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경기도 광주시 터미널 부근에 예.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광주 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실 텐데 네. 이마트 앞. 이마트 앞. 아, 이마트 앞이라고 하면 압니까? 예, 대부분 압니다. 예. 그 이마트가 이렇게 썩 국민들한테 이제 좋은 인상만은 주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뭐 좋은 인상, 좋은 일 하겠죠. 네,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예, 이마트 앞이라고 하면 되게 합니다. 이마트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소병훈 후보님의 따님이 바로 우리 소재인 변호사시죠. 김용민 TV 시청자들께는 소병훈 후보보다 소재인 변호사가 더 알려진 이름, 알려진 얼굴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요. 소재인 변호사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소병훈 후보님 오늘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어떻게 선거운동 요즘 거의 개점 휴업 상태죠? 어떻습니까? 개점 휴업이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어쩌면 이번 물론 코로나라는 매우 좋지 않은 그 환경이지만 네. 어쩌면 앞으로 선거 운동이 이런 방향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마구 밖으로 보이기 위해서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선거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접 막 다니면서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 관련된 우리 지지자들이나 네. 당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런 방향의 선거운동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뿌리고 있는 이런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또 앞으로 정치 비전과 관련해서 공보나 혹은 뭐 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차분하게 살펴보고 그렇죠. 그래, 이 사람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은 뭐 그 더없이 또 좋은 정치적 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아침에 퇴촌 쪽에서 인사를 좀 드리고 거기 계신 농협에 계신 분들 몇 분 만났는데요. 네네.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 뭐냐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이랄지 앞으로 하겠다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같으면 가서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낸 그 의정 보고서 이런 걸 보시고서 몇 가지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보고 이제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지금 선거가 되고 있다 이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후보의 뭐 다른 이 본질적이지 않은 면모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려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우리 정치도 또 한 단계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소병훈 후보님, 광주 갑, 경기도 광주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시는 그 어디가 지역구입니까? 광주 갑이. 광주 갑이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서 분구가 된 지역인데요. 19대까지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네네네. 광주가 10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지역구는 광남동, 송정동, 경안동 그리고 퇴천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이렇게가 갑이고 모든 이제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 거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럴까요? 거기도 민주당 의원인데. 임종성 의원님. 임종성 의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로 보자면은 성남 쪽에 있는 건 광주 을이고 저기 저 양평 어디입니까 또? 아니요, 남쪽으로 가면 광주 을이고 광주 을이고 북쪽으로 오면 북쪽 광주 갑이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갑이고 읍면 지역은 을이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한산성면, 송정동, 광남동, 경안동, 퇴촌면, 남종면 6개 이 동면이 광주 갑이라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 자주 또 지나도 가고 그런데 참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면모가 있습니다. 도시적인 면모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 농촌
면모도 있고 또 이제 강변이 또 있고 예 그래서 광주의 그 면모는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또 넓습니다. 예. 지역구가요. 한 그 서울의 서울의 4분의 3. 4분의 3 예. 광주시가 예, 아 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4분의 한 1, 2쯤 되겠네요. 예,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네. 넓이가. 아이고 이 넓은 곳에 또 그 선거운동 하러 다니시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19대 선거운동 할 때보다는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경기도 광주 갑 여기 국회의원 되신 거는 민주당 후보로 되신 거는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까? 민주당 후보로 된 건 아마 한 24년? 24년. 근데 오. 그 이전에 예. 정통 야권이라 할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번 됐던 분이 네. 그 당시에 이제 통일당 해가지고 한국당하고 합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언제적 통일당입니까 그게?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아 통일민주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 예. 3당 합당하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네. 야당으로 당선했던 분이 네. 여당으로 가는 바람에 그분이 그분을 빼면 아마 예. 거의 뭐 신익희 선생님 그 아들 예, 신 예.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예, 그 예. 아드님이 예. 두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두 번 되셨는데 네. 그 이후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야, 그러면 이게 뭐 40년, 50년 만에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예. 오늘은 이 선거 앞두고 있어서 혹시 이게 네. 허위 사실이 될까 봐서 확실하게는 말못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통일민주당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통일민주당 당 대표는 김영삼 대표셨고. 그렇죠. 예, 예, 예.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경기도 광주에서 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왜 이렇게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주가 보수 정당의 아성처럼 굳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곳이 예. 사실은 그 해공 선생님의 고향이고 신익희 선생님 예. 하면은 뭐 민주당을 만드신 그렇죠. 분이라고 해도 만드신 과언이죠. 분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 단순히 지금 현재의 광주 지역이 아니라 옆에 성남, 하남, 네. 이천까지도 광주였기 때문에 네네네. 광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도시라고도 했었는데 야당 도시. 근데 네. 점점점 이제 광주에서 제급을 내면서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면서 좁아지면서 예. 그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 남았던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광주를 신익희 선생의 고향이어서 야당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보수의 도시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뭐 중간에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간 소병훈 의원이 신익희 정신을 말하자면은 재건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네. 한 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 신익희 선생의 생각은 광주 갑에 있죠. 의뢰 있습니다. 의뢰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같은 동네니까. 예, 19대까지는 제 지역구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그러다가 진짜 2016년에 광주시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광주 을도 그렇고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뭐 도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도 당선이 됐고 네. 그 도의원 4명 중에서 4명이 다 됐고 아, 다 민주당입니까? 다 민주당이고 예. 시의원 10명 중에서 7명이 시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광주 국회의원이 만약에 지역을 위해서 다수가 선출돼서 또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당이 될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이게 좀 광주 발전에 저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네. 이번에 이제 불과 네. 4년 전에 국회의원 2명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네. 2년 전에 예. 시장과 지방의원이 당선이 된 다음에 네네. 광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런 식의 변화를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상대방을 뭐라고 하고 싶지 자, 않습니다. 2016년에 소병훈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예. 광주가 뭐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보다도 이제 네. 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광주가.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광주 시민들에게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네. 김기 시작하면서
몇몇 그룹별로 만나봤는데 그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물어봤을 때 첫째가 여기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예, 둘째가 교통 문제, 셋째가 교육, 넷째가 이제 문화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교통이랄지 규제 문제는 좀 장기간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시작은 했고 네네네. 교육과 이 문화 인프라 이런 쪽은 이미 이제 이룬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4년 동안 광주에 학교가 4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오. 초등학교 셋, 중학교 하나. 아마 예. 제 기억으로는 전국에 어디에도 이렇게 신도시가 아닌다면은 한 4년 동안 4개 만들어진 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그런 정도로 광주가 과거에 이제 콩나물 교실로 유명했는데 그런 교육 환경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교통도 큰 그림은 지금 이미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 전철이 예비 타당 정수를 통과했달지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광주의 가장 큰 교통 정체 요인이 되는 43번, 45번 국도. 그 국도의 우회도로가 예.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주말이면은 지옥이에요, 엄청나죠? 지옥. 예. 네. 그래서 우회도로를 이제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철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서에서 광주까지 오는 전철? 지금 저희가 그렇죠. 알고 있기로는 국선전철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저기 판교. 예. 판교를 판교에서- 지나서 저기 저 강남역에서 시작하는 거. 예, 이천 여주까지 가는 건데 네. 그것 말고 이제 수서에서 오는 복선 전철은 예. 나중에 이제 SRT로 활용될 수 있는 글쎄 그런- 말이에요. 그 수서역에 도착하면 수서역에서 이제 SRT 갈아타서 부산, 광주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철도망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여기 이제 광주까지 수서 광주가 되면 여기 광주에서 이제 이천까지 가게 되고 네. 이천에서 지금 문경까지 철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게 아마 네. 1, 2년 후에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문경에서부터 김천까지가 또 철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천에서 작년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된 경남 네. 대륙으로 예. 김천에서 거제도까지가 철도망이 된다면 이제 수서에서 광주 거쳐서 이천, 그 문경, 김천 그리고 거제까지 네.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 엄청난 교통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이거 기치로 내거셨네요. 일도 잘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 폴하연 킴님 이배제 터널 완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 의원님 파이팅. 예,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 이배제 터널 완공은 제가 고마워해야 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인데 아, 그래요? 오. 사실은 예. 이 이배제 터널 그 공사비를 경기도 50%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와 광주시가 나눠서 내기로 돼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2017년경에 당시에 이제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지사 간에 네. 사이에 공사비를 두고서 이제 남경필 지사가 50%로 했다가 30%로 했다가 다시 5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네. 성남시에서 못 내겠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가 중단 상태였는데 2017년에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서 네. 그런 것 좀 다 버리시고 예. 광주와 성남의 그 소통을 위해서 예. 기존 예산 좀 주시라.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 100억과 2019년 예산 60억 정도를 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약속 어떻게 하시겠소 하니까 바로 그 언론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그래서 앞에 얘기해놓고 말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나머지 예산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예산을 주고 광주시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내서 네. 지난 12월 말에 원래 이게 개통 예정이었습니다만 1월로 좀 늦어졌는데요.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배제 터널. 아, 우리 소 의원님이 나서서 해결하신 이 사업이네요. 제가 심부름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이배제 터널. 이배제 터널 하면 소병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네요. 소재인 변호사. 이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우리 애청자분이. 예. 소재인 변호사님하고는 어떻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인.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소병훈인데 네네.
병훈을 영어로 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BY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제 어쨌든 이 글로벌 시대가 될 텐데 네네네. 이름은 전 세계 누구나 부르기 쉽게 지차 그래가지고 제인 그냥 제 예인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네. 둘째는 예인으로 했고 네. 아, 근데, 둘째 따님이 소예인 씨. 셋째는 아들인데요. 네. 아들 이름은 아들을 낳자마자 예. 아버지께서 네.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셨습니다. 딸 때는 아니지. 그게 예. 1980년대만 네. 해도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드님은 또 성악가로 활동하시고. 네, 야, 테너. 사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는 법조인이긴 하지만은 또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시는 분이어서 네. 뭐 오케스트라에서도 좀 활동하신 걸로. 아마 사법연수원 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그 사법연수원 당시 사법연수원 그 오케스트라를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 네. 공연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가적 그런 기질과 또 이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아버지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소환이 돼가지고 또 선거운동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그렇죠. 여유로울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아이들 예술가적 그 소양은 아마 자기 엄마 좀 닮지 않나 싶은데. 어머니가 또. 자,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번에 재산 목록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소병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4억 7,647만 원. 책도 이렇게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의구심도 갖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게 뭘까 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게 재산심 등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인 부분이고 네. 선관위에도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출판을 쭉 해왔고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제 아내가 네. 출판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출판사의 재고 도서가 많습니다. 아, 근데 그걸 네. 빼면 네. 재산 누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예. 다 재산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로 또 예. 해가지고 책을 뭐 함부로 공짜로 덤핑으로 팔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출판사의 책들이 많은데 네. 도서출판 산하라는 데거든요. 사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출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 내는 데인데 네. 시민들께서 빨리 그 책을 가져가시면 제가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사나라는 출판사는 또 어린이 책으로 굉장히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린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리고 어린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혹시 뭐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예. 철학 같은 것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산하 출판사라는 걸 하기 전에 이름 전에 80년대 초반에 이삭 출판사라는 걸 했습니다. 네네네. 사회과학 출판을 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예. 그 산하라는 출판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그 우리 큰아이 그러니까 제인이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할 때쯤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름방학에 제가 그 번장도사라는 걸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네. 딱 열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방공도서들이 좀 그렇죠. 거기에 실제로 네. 사람의 머리에 뿔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북한 아이는 북한 어린이를 네, 북한 어린이는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뭐 어른도 아니고 뭐 이런 예. 북한 정권의 그 수뇌부도 아니고 어린이 북한 그럼요. 어린이가 북한 사람을 그런 이제 좀 괴물처럼 표현한 그런 책들이었는데 그런 책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고서는 이제 정말 우연히 얘가 그 추천도서라는 걸 가져와서 봤는데 이런 책을 아이들에게 정말 읽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빠가 출판을 하는데 네. 적어도 내 아이한테는 한두 권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뭐 몇 권 정도 아이들 책 만들어줄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네. 제가 마침 그 일을 시작하니까 예. 과거에 이제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 하면서 이제 알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제 이우덕 선생님이랄지 이호도 선생님. 예, 예, 권정생 선생님. 권정생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윤기현 선생님. 네네네. 이현주 목사님. 예. 그다음에 또 조원래 선생 이런 분들이 마침 이제 그 당시 어느 다른 출판사들하고 작업을 하다가 네네. 뭔가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서 다른 방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즈음에 네. 이삭 출판사 소병훈 사장이 그걸 낸다니까 저희한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 그때부터
어린이 책 기획을 시작해가지고 88년도에 네네. 저희 학교 들어가서 88년 시작해서 90년도에 첫 책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책, 그 산하 어린이 1번이 참나무 선생님. 당시에 이제 전교조 오. 활동이 막 시작하던 네네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는 네. 아이들도 세상을 아는 것이 좋다. 네. 현실을 아는 것이 좋다. 예. 뭐 꿈과 희망 이런 것만 하게 할 게 아니고 네. 내 친구의 아버지가 예. 우리 아파트에 관리인을 하고 계시다. 음. 이런 그리고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야지 내 친구 아버지 어머니는 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서 세상을 좀 알게 하자 해서 예. 그 만든 시리즈가 산하 어린이 시리즈인데요.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다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예. 현실을 알려주는 책을 이 만들게 된 출판 겁니다. 철학을 넘어서서 교육 철학이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당시에 우리 그 기획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문교부 편수관이 된 입장에서 책을 만들자. 교육부에 예. 편수관이 된 것처럼 교과서처럼 지어보자.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우리 기획에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이 예. 꽤 그 당시 한라산 그 시를 썼던 이산화 네네네. 시인, 예. 그다음에 이재복 선생, 그 네. 아동문학가 이재복 선생, 그다음에 예. 유기철 씨라고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유명 작가의. 예, 그분들이 첫 기획위원으로 네.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함께 만든 거죠. 놀기야 놀자 위기철 선생님. 유기철 씨. 예, 그렇죠. 저희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네. 나가서 와, 그랬습니다. 이건 출판지에서 한 획을 그으셨네요, 우리 소병훈 의원님께서. 많이 했습니다. 예, 큰일 하셨고요. 자, 근데 그 이전에 또 우리나라 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청춘의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 민주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한 일에 이렇게 붙여주신 거고 저는 좀 뭐랄까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 정의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라기보다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최초에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1972년도에 예.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10월 유신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예. 반대한 사람입니다. 반대 데모. 그래요? 그리고 오. 10월 유신 최초의 재적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민족운동사에도 나와 있는데 예. 10월 유신 이후로 10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또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그 1번 타자. 1번 타자. 그래서 예. 그 80년대에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당시 그 김구태 선배께서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꼭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 아니 10월 유신 첫 데모자, 네. 첫 재적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병훈 동지는 10월 유신에 첫 번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이제 옆에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했던 일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네. 이제 당시에는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학교를 나오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를 고민들 하다가 네네. 당시 노동운동 쪽으로 많이 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운동 네. 쪽으로 와서 그때 이제 함께 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문화의 시대인데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문화의 옷을 입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네요. 우리 이해찬 선배 같은 분도 그때 이제 초기에 80년대 초에 그분이 이제 함께 사회과학 서점 그렇죠. 서점하셨잖아요. 거의 이제 광장 서점이라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학 서점을 만들었는데 네. 그 전에 예. 출판을 함께 예. 했었습니다. 아. 지금의 돌베개 출판사를 그렇죠. 이해찬 대표께서 만들어서 했고 그 이제 그 광장 서점 말씀하셨는데 홍천동 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그 용달차를 몰고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위할 장소를 이게 딱 눈여겨보고 답사하셨던 이해찬 당시 광장 서점 사장님의 또 이력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단하죠. 그 기획력이라는 건 예. 당시에 그 이제 재야 운동권에서도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젊은 때였으니까 예, 예. 그 어르신들이 근데 기획 관련해서는 꼭 이해찬 선배를 함께 옆에 2020년 지금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 최고 사령탑이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건강이 요즘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너무 염려가 됩니다만은. 예, 예. 자, 좀 쉬셨으면 아니 이게 많이 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루에 한 5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면 나머지는 쉬면 좋은데 거의 24시간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분들 또 많이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조옥동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민선 3선 시장을 해서 팬층이 많습니다. 긴장하면서 꼭 이겨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예. 광주갑 공천을 받은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광주갑 공천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의 별명이 빌라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를 광주시 많이 시장으로 지으셨죠? 있을 때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그 고충을 모르진 않습니다. 인구를 많이 늘려놔야 뭐 도시가 발전하든 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많이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난개발 때문에 광주의 그 발전이 더 더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3선까지 할 정도면은 조직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럼요. 여기 토박이고 여기에서 3선 이전에 또 시의원도 2번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시의원 하기 전에는 또 동네 이장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뭐 광주에서는 뭐 아마 과거에 사시던 분 이제 새로 유입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과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름. 네. 요즘 근데 집부터 지으면 안 되지. 이런 길부터 만들어야 그렇죠. 저 길부터 우선 만들어 놓고 그다음 집을 지어야지. 집부터 지은 게 아닌가 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태전역 신설은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전동은 압니다 제가. 예. 태전동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광주에서 이제 성남 가는 그 길목에 그 부분은 그냥 통과하는 모양이죠. 거기 이제 역을 짓겠다는 말씀인 겁니까? 좀 얘기가 길 텐데요. 네네네. 그 이제 철도는 그 철도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경강선이 예. 삼동이라는 역하고 광주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삼동역과 광주역 사이, 그러니까 네. 삼각형을 지차면 꼭지점쯤에 예. 있는 곳이 태전입니다. 태전. 요즘 저 뭐 아파트가 많이 또 그렇죠. 그 인구가 건축됐고요. 많아지고 예. 그리고 태전동은 또 역사가 아주 오랜 그런 그 고을인데요. 성종 임금의 예. 그 태봉이 있는 아, 그 태봉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역사를 과거 그 경강선을 만들 때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를 지나쳐 왔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유래 삼동 구간에 또 열차를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네. 넣으려고 경기도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만들어질 경우에 네. 그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서 광주 간 복선 전철이 만들어질 때 네네. 또 그 거기에서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두고서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광남동 쪽 태전동의 그 법정 동명이 광남동인데요. 네, 광남. 광남동 그 동 인구가 7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중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광역버스를 주로 이제 몇 개 노선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거기도 그 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노선 또 하나가 삼동에서 안성까지 가는 일반 철도 네. 노선이 지금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광주에는 그 태전 인근에 역은 생길 것이다. 네. 시간이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와, 태전동. 그래서 그 외청자분 중에는 태전역은 뭐 이번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이슈라기보다 당위입니다, 당위. 거기는 광주에서 어쩌면 이제 지나다 보면 가장 큰 그 광주의 어떤 마을이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 태전동 쪽에 우리 상대 후보는 빌라를 짓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짓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사실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예. 경기도 광주시에서 보낸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동안 하신 일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 기억한 게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만드는 일. 이거 저 입법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방 기본법 개정안. 네. 그걸 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지방의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있었는데 네네. 지방에 있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일 텐데 되게 이번에 그 소방관 국가직화에는 6개의 법률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이제 제가 소방 기본법을 한 건데 아무튼 뭐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이번 20대 국회 기간 중에 아주 큰 그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뭐또 다른 법 혹시 있으시면? 또 다른 법이라면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사실은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 중에 일부인데요. 네네. 그동안에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네. 그게 이제 3일밖에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았어요. 아, 이제 예를 들면 출산은 이제 주로 여성들이 하시니까 남편한테. 주로가 아니라 진짜 모두 여성들이 하시니까 남성들에게 한 3일 그걸 정도 열흘간. 예, 열흘간 하는 것이 이제 그 남녀고용평등법 중에 그 하나인데 그것도 좋고 네. 이제 사실 이제 법안도 여러 대표 발의를 해서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가장 또 아쉬운 것이 하나가 예.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또 시작한 법안 중에 하나 과거사 기본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중단됐던 법인데 그 관련된 사람만 수백만 명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지난 11월쯤에 본회의까지 갔다가 네.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당, 야당에 이제 뭔가 그 네. 미진한 게 있었는지 다시 갔는데 그게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인데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네. 가벼운 얘기로 제주의 강창일 의원이라고 네, 계십니다. 그렇죠. 예. 강창일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국회에서는 마지막 그 발언인데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 이번에 과거사 기본법 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 정말 그것이 저도 참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는 뭐 함께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법 하나 그리고 기분 좋은 법 하나 그리고 이제 예. 그 시행령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의용 소방대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관도 이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있어서, 근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경찰관도 있고 소방관도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지금 한 2천 명 정도 되나요? 근데 의용 소방대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의용 소방대는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을 출동해도 4시간밖에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우리 퇴촌에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하고 간담회 중에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 날쯤에 그 업무 보고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안전처 장관인데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출동 수당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서 10만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아이고, 그러시구나. 우리 저 소명훈 의원님의 그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키워드 열쇠말을 딱 하나 꼽으라면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의정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이제 게시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남국 변호사하고 서채인 변호사 어떻게 좀 엮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지 왜 그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예, 나 참 뭐 별별 그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그 저 가스를 좀 넣어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런 것.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네가 여러 군데입니다. 어느 동이었다고 어느 동이라고 그랬나? 광주의 그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가 보급이 전국 평균보다는 한참 뒤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도시가스도 지금 저기 직동이라는 부분에는 몇백 세대가 사는 데도 못 들어간 데가 있고 물론 이제 뭐 한 40-50세대 사는 데에도 못 들어간 데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겁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늘초롱님 있으셨는데 광주는 무인도 빌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가 너무 많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기반 시설 없이 그냥 빌라만
보고만 그렇죠. 지은 꼴이네요. 한마디로.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참. 도로비안 소음 때문에 광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저 물류센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아마 맞습니다. 아마 이 40만 도시의 가장 중심가를 25톤 트레일러가 다니는 건 아마 보지 아이고. 못했을 겁니다. 예, 예, 예. 저희 바로 앞이 이마트 앞 도로가 광주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데요. 거기에 25톤 트레일러가 다닙니다. 그런 일이 그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생긴 네. 우리 광주의 풍속도. 어떻게 뭐 국회의원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장님이나 시의원들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심가에는 몇 톤 이상 그런 화물용 차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네. 그런 걸 좀 조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예. 사탕님, 아파트 헬스장에서 뵀었는데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우리 동네이신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보세요. 경남 아파트. 아, 네. 굉장히 많이 보세요. 아, 지금. 그러세요? 뭐 민원도 많이 올려주시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남동, 경안동, 송정동,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다 광주 갑입니다. 서병훈 의원님이 이번에 출마하신 곳이고요. 자, 그래요. 지금 우리 또 지역 공약도 말씀하셨고 또 대표적인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동안 입법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근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또 많이 따시는 수완을 또 발휘하셨어요. 4년 동안 지역 예산을 1,526억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산 중에 일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되게 특별 교부세가 붙은 예산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능력을 발휘한 거죠.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이제 뭐냐면 지역에 예.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시설 이것을 네.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때 특별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렇죠. 되게 이제 학교에 예. 우리는 이제 아까 교육시설 말씀드렸지만 네. 학교에 이제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광주의 여기 탐벌중학교의 체육관을 지난해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탐벌중학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엄마들이 많이 오셔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육부 특별교부세 27억 5천만 원 정도 가져다가 그 일을 체육관도 지었고 학교 증축도 하고 이런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예산이 부족할 때 도로를 만든달지 뭐 네. 이런 어디 위험한 곳 보수한달지 이런 것들도 특별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 이렇게 4년 동안을 합해 보니까 그 예산이 꽤 많이 된 걸로.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는데 이 초선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서병훈 의원님은 초선이지만 초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당대표급의 지금 인맥과 인프라와 또 인연과 또 이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이제 처음 등원할 때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번에 참 안타깝고 아쉽게 됐지만 이종걸 의원 네네네. 이제 5선 의원 아닙니까? 예예예. 이제 오랜 제 후배인데 네. 아, 후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의총장을 들어가는데 이종걸 의원이 이제 네. 꾸벅 형님 잘 오셨습니다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보고는 무슨 조직이냐고. 예. 거기 우원식 의원도 예. 오랜 후배고. 후배죠. 예, 그렇죠. 예. 뭐 또 저 이인영 김근태 대표도 그렇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또 정치를 함께 했던 분들. 예. 했던 거기에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인영 대표도 네. 있고. 한참 거기에. 후배 아닙니까? 그분은 또 예, 그렇죠. 한참 후배예요. 이제 서른 예. 의원이 이제 예. 저하고 같은 아이고, 때고. 그러시구나. 우리 서른 의원이 참 훌륭한 분이죠. 예. 그 서른 의원이 그래도 어디에서든 할 말 하는 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찍 정치하셨다면은 남들보다 일찍 정치하셨다면은 뭐 지금 5선, 6선 이게 6선을 내다보는 그런 정치적 그 무게감을 갖고 계신데 여한 출판업계에서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시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정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광주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광주를 탈환한 그런 정치적 어떤 족적을 남기시면서 국회에 들어오셨고
이거는 뭐 정말 5선급이나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신 걸로 많은 분들이 또 평가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우리 유권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 인내를 하신다. 네. 정말로 그 더 못 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언젠가 극복될 일이다. 네. 그러면서 묵묵히 지금 참아가는 것. 그러면서 저는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한 가지 저는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 놀란 게 사재기하는 것. 네. 세상에 우리 과거에 이보다 훨씬 작은 일에서도 국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정말 그 성숙된 국민의식. 저는 뭔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한 네. 단계가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한 대한민국에 어떤 다수당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아마 좀 심사숙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수당이 뭐 욕망을 부추기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돈에만 천착하는 그런 정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은 아이고 이거 뭐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 세력의 정리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은 이제 퇴출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를 경험하시면서 미래통합당 정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 건. 또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예전에 봤는데 물론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니지만은 이재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랬던 조원진 공화당 그 사람도 사실 그 미래통합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까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 20%, 10% 정도만 잘 그 교육을 시키면 나머지가 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안 하나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과거사 기문법도 우리 행정안전위원들끼리는 거의 다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조원진도 오케이 했습니까? 그때 그것이 소위 넘어갈 때는 예. 넘어갈 때는 그때 법안 수에 있었나 싶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예.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도부에서 돌려보내지는 그런 예. 모습 제가 그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도부가 보낸 건 확인 못했지만 예. 적어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동의를 했다. 그래서 행안위 전체위를 넘어갔다. 그런 건데 예. 그런 그런 그 뜻에서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전체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부 정치 세력의 그 지도부의 어떤 문제 이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부라기보다 자유통합당?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약 제가 잠깐 눈여겨본 게 청년 신혼부부 주거 공간 확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청년 신혼부부 주거 공간 확충 이건 내가 한 공약이다라고 빌라조 후보가 또 말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 잔뜩 지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소병훈 의원님의 이런 주거 공간 확충 공약은 어떤 철학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예. 아마 이번 공약 이제 발표 과정에서 예. 일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나갈 텐데요. 예. 이건 단순히 주거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주거 공간에 있는 청년들이 네. 일할 장소 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하는 산업 이런 부분을 과거 광주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일종의 복합단지라 크러스트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컨대 첨단 그러니까 서울로 산업단지 그냥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예. 거기에서 그 주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광주에는 아직까지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40만 도시에 예. 이제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제 광주에 그 일자리들이 같이 연결돼서 생길 수도 있다 해서 네. 그 부분은 청년 주거 부분은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그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그냥
집만 마련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요. 예, 생활도 또 산업 자체를 예. 우리 광주에 맞는 여기가 이제 그 상수도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렇죠. 규제가 한강이 많은데요. 바로 있어가지고, 예. 그런 규제를 그 규제와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네. 그리고 산업에 종사할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그 전문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 공간 이게 이제 연결돼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아마 공약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여기 광주에 그 예. 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소기업. 예, 작은 기업들이. 네. 근데 그 작은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스스로 팔아야 되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광주에서 그 산업별로 분야별로 그 생산된 제품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역과 뭔가 그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제 시도원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특히 이제 농촌 쪽도 여기는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 함께 그런 네. 판매를 하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서려 있는.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럼요. 문재인 사람이 대통령의 먼저입니다.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 김지훈님, 장인어른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래도 선거운동 때 소재인 변호사께서 소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득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20대 선거 때는 예. 와서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설까지. 그럼요. 그분이 어떻게 연설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래요? 우리 아빠를 뽑아주세요. 우리 아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저 아드님도 성악을 하시니까 노래로 또 그때도 노래를 했는데 네. 재미있는 일이 예, 우리 그 유세차에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네네네. 근데 얘가 노래할 때는 중학생들이 모여요. 오. 학생들이 딱 앞에서 노래 듣느라고. 예. 아이 그래요. 혹시 뭐 그 이 자제분들의 예술적 그 어떤 기량을 키우시는 와중에 정치적 의도도 가미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유세 나갈 때 도움 좀 얻어야겠다 이런. 저는 뭐 어쩌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심한 아빠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저는 별로 간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저기 자기들이 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예. 야 너 저 바이올린해. 야 너 저기 저 노래 불러. 자기들이 이런 거 하고 없이. 싶다고. 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엄마에게 요청을 하고 네. 그렇게 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저는 별로 예.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뭐 저기 첫째 따님의 그 도서 목록을 보고 이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상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근데 아이들에게 조금 원망을 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 아이가 셋 아닙니까? 예. 되게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의식을 나가면 네. 다툼이 아주 심합니다. 아우, 처음에는 막 예. 싸우다가 먹은 적도 있고 왜냐하면 예. 피자 먹자, 통닭집 가자 이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합의 보지 않으면 아빠는 순댓국집 간다. 한두 번 그렇게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합의를 잘합니다. 이번엔 오. 통닭집, 야. 다음은 피자집.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서 변호사님 또 국회의원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갈등 이거 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들이 그거 진짜 잘하는데 서병원 의원님은 어떻게 이런 뭐 지역 내에 소소한 갈등이나 혹은 견해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를 보게 만드세요? 특별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듣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듣기만 했다. 듣기만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예컨대 터무니없거나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나 또 하나 자기만을 위한 그렇지, 사리사욕이 그건 개입된. 저는 절대적으로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네, 그래요. 진짜 사리사욕을 위해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니라 자기를 앞세운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순댓국을 싫어했던 모양이군요. 그때 그 나이에 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거든요. 거의 예. 직업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의 갑 지역구에 출마한 소병훈 후보님. 이번에 당선되시면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시는 건데, 예. 재선이지만 6선급. 예, 거의 국회의장급. 예. 아휴. 그 급에 이제 해당하시는 그런, 이 경륜과 또 그동안 살아오신 이력들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이제 내년에는 또 대선이 또 있게 되고요. 그렇죠. 대선, 내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다음에.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차기 리더십,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리더십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제 아까 뭐 무심코 드린 말씀이지만 네. 대한민국이 어떤 계기가 되던 저는 1, 2년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치를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저는 우리 이제 가장 선진국의 나라를 경영할 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닌 네. 이 세계 일반에 대해서 네. 많이 알고 그리고 전 세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네. 가진 분이 예. 필요하다. 뭐 이런 마음에 생각.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아마 예. 어느 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네. 의원님의 공약은 어디서 보나요?라고 하셨는데, 자, 소병훈 TV가 있습니다. 소병훈 TV. 사실 검색이 쉽지 않은데 국회의원 소병훈, 유튜브에서 소병훈 TV, 국회의원 소병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요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소병훈만 치면 소병훈만 치면 거기에 소병훈 TV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구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알람 그리고 또 댓글도 좀 남겨두시고 이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병훈 의원님이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광주 발전을 위해서 또 이 국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소병훈 유튜브에서 소병훈 지금 빨리 구독하세요. 빨리 구독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저 보여주세요. 저 계좌번호. 그 얘기 꼭 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요. 내내 보셨을 거예요. 저 우리 소병훈 의원님 농협 계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여기로 후원금 좀 많이 보내주시면요.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면 1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면은 경기도 광주뿐만 아니라 또 국가 공동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소병훈 의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사위감 이런 걸 떠나서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변호사다. 좋은 변호사다. 예.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구나. 예. 없으니까 뭐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멀리서 국회에 한번 국회 토론회장에 네. 한번 왔는데 예. 앉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 김용민 TV에서 네. 본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저 사람이 김남국 변호사구나 네, 네,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국회 가시면은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예. 하여간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소병훈 의원님께 여쭤봤으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질문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병훈 의원님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애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우리 광주 각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지난 촛불을 거쳐오면서 여기 계신 우리 김용민 선생께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분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야 이제 우리 김용민 선생만 최고가 되니까 정말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가지고 놀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을
제대로 된 팩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새롭게 그 우리 세상을 알게 된 것. 그 부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별 우리 말씀을요? 광주 시민들께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슬도 꿰워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정말 좋은 그 문화유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유적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걸 벨트화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관광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그 일들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예, 남한산성에 이제 삼전도 굴욕도 있고 물론 남한산성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성입니다. 네. 그 남한산성에서 뭐 한 5km 정도와 10km 이내에 분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과거 왕실의 도자기를 자기를 그릇을 만들어서 납품하던 건데요. 네. 그 왕실의 그 분원이 있고 그 분원에서 또 한 5, 6km 정도 가면 우리 천주교 성지인 천진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태촌에 있죠? 태촌에. 네네. 그 남종의 분원, 태촌의 천진함 그리고 네. 그 천진함에서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네.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일본군 현대사의 네. 큰 비극이면서 그야말로 그 인권, 여성 인권을 완전히 그 말살한 네. 그런 지금 그 현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계신 현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네 개 남한산성과 분원과 천진함과 나눔의 집이 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을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의 그 엮이네요. 그 이제 남한산성은 국가의 부재가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그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산 역사의 그 역사 교육의 장이고요. 또 천진함 같은 경우 이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 발상지입니다. 네, 거기가. 발상지로서 또한 천주교가 왜 생겼냐면은 이 지나친 불평등과 억압의 세기를 깨기 위해서 네.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 땅에 처음 발상됐던 곳이기도 하고 또 나눔의 집 바로 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이 또 계시는 곳이고 이것이 또 한국의 그런 이 슬픈 이런 일제강점 역사의 또 이 그 한 부분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원은 조선 백자를 네. 조선 백자를 아주 굉장히 널리 그리고 아주 그 정교하게 네. 발전시킨 네. 그런 지역. 정말 광주갑이 대단한 동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주 오십시오. 자, 이런 대단한 동네에 국회의원도 대단한 분이 돼야 한다. 이게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실 것 같고요.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4월 15일에 선택하실지 눈을 부릅뜨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원 의원님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예. 또 우리 또 좀 그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소장인 변호사도 좀 돌아다니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병원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소병원 의원과 함께한 시간 유익하셨죠?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용민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